이번 주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인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를 앞두고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명정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 기자, 중국이 지난 주말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석 달 만에 또 인하를 한 건데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지난달 28일 토요일이었죠. 예금과 대출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 석 달 만의 일인데요. 인민은행은 지난달에도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잇따른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당국의 우려를 드러낸 것이기도 한데 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49.9로 두 달째 기준인 50을 윗돌고 있습니다. 또 오늘 HSBC가 발표한 2월의 제조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 역시 50.7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치인 50.2를 넘어서기는 했지만 간신히 넘어서는 거기도 하고 주요 부문별로 보면은 여전히 역풍을 견디기 힘들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지난 1월에는 0.8% 오르는 데 그치면서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는 35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통화 정책 완화는 필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좀 시기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춘제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또 양회를 앞두고 인하를 단행했다. 이 부분이 눈에 띄죠? 예, 잘 보셨습니다. 이 주요 외신들도 인하 자체보다는 인하를 했다는 그 시기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사실 그동안 괜찮다, 뉴 노멀을 강조하면서 이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면서 중국 당국 역시 조바심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결국 시기적으로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만큼 경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우려와 함께 이 성장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리우이홍 중국 선인 완구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춘제 이후에 일주일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기업의 투자 심리를 북돋고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 양회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5일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7%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 역시 현재 올해 경제 성장률은 7%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경제가 구조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방 압력이 크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7%면 아마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가운데서 아마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이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구조적으로나 이 경기 순환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또 추가 부양이 더 나와야 하진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시장의 관심도 사실은 이제 추가 양회 이후에 추가 부양 조치에 쏠리고 있는데요. 이미 경기 부양을 공식적으로 이제 천명한 만큼 추가 조치를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골드만삭스는 시중의 자금 경색 완화를 위해서 은행에 대한 지급 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경제 성장 둔화를 걱정하면서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에서 자금경색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당국이 지준율을 분기별로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등 미시적인 조정 역시 이렇게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주택 시장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앞으로 조만간 시행될 것이란 의견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추가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지가 사실 좀 궁금한데요. 이 실물 경기의 유동성이 흐르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인민은행이 사실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를 했고 이 지준율 인하까지 포함을 한다면 현재 3개월 동안 3번의 통화정책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통화정책을 변경을 했다는 건데 이처럼 공격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고요. 오히려 좀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완화 조치에 따른 유동성이 부실 기업이나 이 특정 지방 정부에 흐르면서 이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저우 샤오추안 인민은행장도 이 지난해 금리 인하와 같은 이 광범위한 금융 완화는 자칫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결국 핵심은 이 중국 개인이나 이 기업이 당국의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혜택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뉴욕타임스는 이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는 사실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나 이 부동산 개발 회사 정도에 그칠 것이라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명정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절치부심 끝에 새 갤럭시 시리즈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갤럭시 S6는 많은 변화도 여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를 통해 모바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통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